조셉 머피, 잠재의식의 힘. 17. 나를 사랑하는 첫 단계. 잠재의식으로 용서하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온전하게 건강해지려면 타인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원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 신의 법칙과 질서에 따라 생각하며 자신을 용서하라. 타인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오만하고 무지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과 다름없다. 생명은 언제나 용서한다. 생명의 원칙은 한없이 용서한다.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사람도 용서한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이 지능을 발휘해 곧바로 손가락을 치료한다. 손가락이 잘려나간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돋아나게 한다. 해로운 미생물에 감염되더라도 삶은 나를 용서하고 침입자를 포위해 처리한다. 손에 화상을 입더라도 생명의 법칙은 부종과 울혈을 줄여 새로운 세포, 조직, 피부를 만들어준다. 생명은 원한을 품지 않는다. 생명은 언제나 용서한다.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하며 협조한다면 생명은 건강, 활력, 조화, 평화를 다시 가져다 준다. 부정적이고 해로운 기억, 괴롭고 나쁜 생각은 생명의 원칙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비판의 상처를 입을지 말지는 내 선택이다. 교사인 라모나는 강연이 끝난 뒤 내게 다가왔다. 최근 학교에서 어떤 발표를 했는데 한 동료 교사가 발표에 대한 비판을 가득 담은 편지를 보냈다고 했다. 동료는 라모나의 말이 너무 빠르고 발음도 부정확해 발표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었다며 라모나의 어휘력과 작문력까지 비판했다. 동료의 말에 라모나는 상처 입고 화가 나 앙심을 품은 채 학교에서 최대한 동료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결국 라모나는 비판 내용 중 대부분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인정했다. 성인 청중 앞에서 발표한 경험이 적어 발표 전 크게 긴장했고 발표를 마친 뒤에는 끝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한다. 라모나가 동료의 비판에 큰 상처를 입은 이유도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왜 빨리 뛰지 못하냐고 꾸지람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나와 대화를 나누며 라모나는 자기가 보인 반응이 유치했다는 점을 깨달았고 동료가 보낸 편지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값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라모나는 학교 근처 공립 스피치 학원에 등록해 발표력을 기르기로 했다. 동시에 라모나는 편지를 보낸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만약 라모나가 받은 편지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도 있었다면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러면 라모나는 자신의 발표 방식이나 내용이 동료가 지닌 편견이나 미신 또는 동료의 편협한 사고를 건드렸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런 경우라면 문제는 라모나가 아니라 편지를 보낸 동료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동정심을 베풀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평화로운 마음으로 타인과 조화를 이루며 이해심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를 빌어줘야 한다. 자신의 생각, 반응, 감정에 통달하면 상처받을 일이 없다. 감정은 생각을 따른다. 나를 화나거나 짜증나게 하는 모든 생각을 거부할 힘이 내 안에 있다. 치유하려면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 오늘날 심신치유 분야에서는 타인을 향한 원망과 비난, 자책, 공격성은 관절염에서 신장병에 이르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부정적 감정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를 감염과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 스트레스 관련 장애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상처와 피해를 받으며 학대와 기만을 당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원한과 증오를 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잠재의식을 곪고 덧나게 한다. 치료책은 단 하나다. 그간 받은 상처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 상처를 효과적으로 도려내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은 용서다. 용서는 사랑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 용서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용서하려는 의지다. 타인을 진심으로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절반의 성과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타인을 용서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좋아하거나 그 사람과 어울려 지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선의, 사랑, 평화, 관용을 법으로 제정할 수 없듯이 누군가를 억지로 좋아할 수는 없다. 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타인을 좋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중요한 건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라고 쓰여 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겠지만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타인이 건강, 행복, 평화, 기쁨을 비롯한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랑이 필요한 유일한 전제 조건은 진정성이다.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은 사실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타인을 위한 바람은 곧 자신을 위한 바람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 바람을 생각하고 느끼는 주체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생각과 느낌이 바로 나다. 이보다 더 간단한 이치는 없다.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 자기를 용서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삶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뒤 긴장을 풀고 다음을 확언하라. 나는 누구를 온전하고 자유롭게 용서합니다. 나는 정신적, 영적으로 그를 석방합니다. 나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용서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그도 자유롭습니다. 놀라운 느낌입니다. 오늘은 내가 일반 사면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나는 내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석방하며 건강, 행복, 평화를 비롯한 삶의 모든 축복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자유롭고 즐겁게 사랑을 담아 사면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당신을 석방했습니다. 삶의 모든 축복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자유롭고 그들도 자유롭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에 담긴 위대한 비밀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면 이 확언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상처받았던 기억이 마음속에 생각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라.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길.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말을 반복하라. 상처를 준 사람이나 상처받았던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떠오르지 않다가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 진심으로 용서하면 상처는 느껴지지 않는다. 광석 채굴자와 보석 세공사들이 광물을 평가할 때 쓰는 시금석이라는 돌이 있다. 시금석은 광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 검은빛의 단단한 암석이다. 광물을 시금석으로 평가한다면 용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나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나를 속인 사람 또는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소식을 듣고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그 사람을 향한 증오의 뿌리가 아직 잠재의식에 남아 그 안을 헤집고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이 작년에 몹시 아픈 치과 치료를 받았던 이야기를 지금 내게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내가 지금도 통증이 느껴지는지 묻는다면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답할 것이다. 당연히 아니죠. 통증이 기억나기는 하지만 이제는 안 아픈걸요. 용서도 마찬가지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했다면 과거의 일은 기억나도 그 일 때문에 받았던 상처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용서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서의 진정한 기술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 기만에 빠질 뿐이다. 마음에 내재한 창조의 법칙을 이해하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을 더는 탓하지 않게 되고 자기 운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 생각과 느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더 나아가 외부 요인은 자신의 삶과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까지 깨닫는다.
생각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삶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 자신을 잔인한 운명의 희생양이라 여기는 생각,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과 대립하고 싸워야만 한다는 생각은 파괴적일 뿐이라는 사실도 이해할 수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잠재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어서 잠재의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셉 머피 박사의 책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많은 책 중 이 잠재의식의 힘은 1963년 처음 출간되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자기계발서라는 찬사를 받았고, 조셉 머피 박사는 20세기 중반 성공학의 대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 동양 철학과 종교, 법학, 의학 등을 바탕으로 잠재의식을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법을 개발한 목사이자 심리학자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확언을 제시하며 어려운 상황들에서 잠재의식을 통해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대가에게 확언의 좋은 예시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제가 읽은 용서 부분은 제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참고로 조셉 머피 박사는 신부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은 분이며, 이 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종교가 없는 저는 신이라는 단어를 우주의 질서 정도로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닥토닥.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낸 나를 꼭 안아주며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용서해보세요. 곧 또 만나요. 빠이.